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금요일 편은 취중 진담이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 블루게이트와의 첫 만남과 증거인멸, 진실 폭로와 이후의 과정까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솔직한 심경과 고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은 권력의 부조리극에 휘말린 한 공무원의 용기 있는 고백,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회 이슈의 숨은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 진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최경준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입니다. 자, 평범했던 한 공무원이 이 정권의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이 비열한 실체에 맞서서 어떤 그 검은 회유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 진실과 양심의 편에 섰습니다. 이 불법 사찰을 자행한 이 정부와 그리고 무능한 그 수사기관, 돈과 거짓으로 회유하는 권력, 결국 이 하루아침에 말단 공무원이 범죄자가 되기까지 이 직접 겪은 이 사건의 전말과 심경을 고백하고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이 오마이북에서 출간한 블루게이트인데요. 이 저자의 그 양심 있는 이 고백과 기록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녹음실에 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진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민수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사회팀에서 일하는 강민수입니다. 자,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 이 녹음실이 굉장히 낯이 익으시죠? 예. 얼마 만에 이게 다시 오신 건가요? 지금 2012년 3월부터 제가 며칠에 한 번씩 왔던 녹음실인데 네. 지금 2013년, 2년이 넘었네요. 2년이 넘었네요. 그때 기억나는 건 이 팟캐스트 당시에 김종배 씨가 진행을 하던 이슈 털어주는 남자 장진수 전 주무관 출연할 때마다 엄청난 사실이 폭로가 됐었죠. 매 회마다. 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녹음실이 그 폭로의 현장이죠. 현장이고 역사를 기록한 현장입니다. 굉장히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집에 오셨다.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있는 그 책 소개에 나와 있는 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2004년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 전자공학과를 들어갔고 나중에 마무리는 전기공학사가 됐는데 네, 뭐 적성이 잘 안 맞아요. 예, 그렇죠. 이 일을 좀 해봤는데 좀 안 맞다고 좀 느꼈고요. 그래서 진로를 나중에 바꿨고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시험은 몇 년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꾸준히 생각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준비했고요. 운 좋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05년부터 국무총리실, 당시에는 이걸 국무조정실이라고 불렀죠? 예, 국무조정실이었어요. 예,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이 따로 있었고 MB 정부가 출범하면서 두 조직을 한 개로 합치면서 국무총리실이라는 명칭이었고요. 네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다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나눴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눠졌고요. 예. 여러 가지 부서를 거쳤습니다. 경제조정관실, 총무팀, 조사심의관실, 정보관리비서관실, 총무비서관실. 뭐 엄청나게 많은 부서를 거쳤고 2009년 7월부터는
자 이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문제 사찰 조직이죠. 사찰 조직이죠. 예. 그 전에 부서에서는 이제 본인의 역량을 발휘 못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조직에서 역량을 겁니까? 발휘를 했죠. 그렇기 아. 때문에 꾸준히 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잘 몰라서 좀 예, 설명을 예, 좀 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들한테 좋은 부서라 그러면 아무래도 저기 가면 뭐 빨리 승진이 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인사상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이익이 좀 뭐 좀 더 좋은 그런 데가 좋은 데로 아마 꼽히는데 네. 굳이 따지자면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제가 이렇게 이동한 경로들은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아. 예, 거의 다 스카웃 되다시피 네. 뭐 말은 스카웃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의가 들어왔고 저한테 이쪽으로 네. 좀 와주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었고 그 제가 그런 거를 보면 영향을 좀 발휘한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능력자라는 얘기. 그렇게 제가 지금 제 입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이게 뭐냐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가게 된 것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예, 이쪽으로 가게 됐던 것 같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전임자가 저를 추천을 해줬고 네. 뭐 나름 알아보셨겠고 제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뭐 제가 아무래도 경북 문경 출신이다 보니까 뭐 약간 그쪽으로 가는데 수월한 측면도 있었던 것 아마 같아요. 영포 라인에서 영포 네. 라인은 아니 직접적인 영포 라인은 라인에서 아니지만 어쨌든 경북 예, 쪽이니까 예. 이제 그렇게 중간에, 조직을 네. 꾸렸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예. 결국.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무슨 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서무라 그러는 이제 말단 일이 서무예요. 예, 서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일을 그러니까 특정된 일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특정된 일은 물론 이제 조직의 예산, 뭐 인사 문제, 그 조직 내에서 뭐 누구를 파견받고 근무자를 뭐 출장 명령도 내고 뭐 이런 간단한 행정들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국회 뭐 질의가 오면 이게 나에 대한 업무면 뭐 내가 답변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일들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뭐 그때 시키는 일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차를 운전하라든지 뭐 사실 차를 운전하고 이런 거는 제가 그 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고 엄연히 국무총리실에는 운전원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이제 시켜서 했죠. 그러니까 그 불특정한 일들이 막 주어지는 겁니다. 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출근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행정 업무나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부서들로 계속 스카웃되고 이 업무를 해오셨는데 어느 날 2009년 7월부터 뽑혀서 또 역시 뽑혀서 온 부서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정말 불특정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지금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0년에 장진수 전 주무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휘말립니다. 바로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인멸 사건이죠. 예. 또 이어서 우리 강민수 기자가 소개를 좀 해줄래요? 네, 그래서 장진수 전 주무관은 그 권력의 유혹과 양심사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진실의 편에 서게 됐는데요. 그렇죠. 2012년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요. 근데 하지만 검찰은 몸통이 아닌 깃털인 이용호 고용노사 비서관까지만 수사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는 증거인멸을 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압축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좀 방송하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이제 지난달 말이었죠. 오마이북에서 출간한 블루게이트에 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책은 잘 팔리고 있나요? 글쎄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아니 벌써 2세를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냥. 예. 우선 저 근황 좀 여쭤볼게요.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뭐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책을 쓰셨고, 블루게이트 책을 냈고, 또 뭐 들어보니까 또 우리 오마이뉴스에 야구 동아리가 있는데 스트락이라고. 우리 강민수 기자도 스트락 멤버죠? 네, 초대를 해주셨어요. 거기서 경기도 하신다고요. 경기 몇 경기 같이 했죠. 아, 그래요? 재미있게. 근데 저희가
이긴 게임은 없었죠. 네, 다 예. 졌어요. 저도 스트랑 멤버인데 저는 뭐 많이 참석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근데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장윤 장윤 죄송합니다. 몇 승 몇 패죠, 강민기 기자? 지금 8.8패고요. 네, 8.8 말씀드리기 패. 쑥스러운데 예. 그래서 장준희 주무관님이 들어오고 나서 네. 그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졌다. 파이팅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아, 그랬나요? 네. 아, 아니 감사합니다. 늘 화이팅을 했었어요. 화이팅을 했었는데 화이팅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번 핸드볼 게임 스코어로 네, 처참한 처참하게 지고 있는데 그런 동아리 그 야구팀에서 활동하시기에는 조금 그래도 이 실력이 어떻습니까?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예. 아니 우리 강민 기자 보기에 감사하고. 실력이 좀 어때요? 아니, 주전 유격수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전혀 내야 수비가 안정되고 이게- 있습니다. 네. 제가 뭐라 그러나 감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이 폐를 끼치네요. 예. 예. 지난 월요일 저녁에는 이제 이 블루게이트 북콘서트도 했었는데요. 장준 주무관이 전자기타 공연을 했었다고 하던데 예. 기타를 기타를 좀 쳤습니다. 잘 예전에 치시나요? 좀 쳤어요. 근데 예전에 쳤는데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제가 제 스스로 기타를 잘 친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기타를 잘 치죠. 어떤 분들이 근데 이제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어차피 프로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예. 그냥 조금 좀 쳤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을 좀 다시 또 되살리면서 좀 행복하게 좀 북콘서트를 진행해 볼까 그런 네. 생각으로 다시 최근에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장준 주무관이 지나온 그 기간의 그 파고는 결코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또 반증인 것 같아서 예, 덕분에 그래도 이 책을 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지금 예. 북콘서트 하면서도 좋았고요. 네. 예, 굉장히 행복을 그 느끼고 책 있습니다. 자체가 그 참 쓰기 힘든 책이었을 테고 그 책을 쓰면서 또 많은 예. 상처를 다시 또 헤집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책을 내고 나서 지금 예. 오히려 이것이 그 장준 주무관에게 치유가 힐링, 됐습니다. 예, 예, 예. 치유가 되고 있는 것 예,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지금 예. 전 이탈남 여기 김종배 시사평론가께서 이제 추천사를 네. 써주셨는데 네. 남을 고발하는데 머물지 않고 나까지 고발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양심 있는 국민이 되었다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 책이 지금 계속 저를 고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내용이 네. 쓰는데 사실 뭐 손발이 오글거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상당히 치유가 많이 됐고 편안해졌습니다. 예. 네. 자, 불법 사찰, 증거인멸, 그 진실을 고백한 블루게이트 책의 저자 장진수 전 주무관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루게이트. 이게 책 이름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불법 사찰 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 여기서 좀 착안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예. 자, 책 이름이나 좀 설명해 주시죠. 2012년 제가 이 녹음실에 와서 이 사건을 폭로를 할 당시에 네.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네.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법 사찰 그리고 도청이죠. 불법 도청을 그렇죠. 했고 증거 인멸까지 있었어요. 예. 증거 인멸이 밝혀지면서 그 당시에 뭐 닉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제가 이제 폭로할 때도 이 사건은 불법 사찰 그리고 증거 인멸. 그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대신 그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여기 이 방에서 지금 그때도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블루게이트 그런 이름들이 오고 갔었고 그럼 블루라는 거는 블루하우스인 뭐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또는 뭐 장진수 개인의 어떤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 그런 시간들을 과정이고 또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책을 제목을 정하는데 잘 어울린다. 다시 또 김정배 시사평론가님하고도 이 얘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좋다 이 제목이. 예.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책을 왜 썼나라는 건 책에 이제 잘 나와 있긴 그렇죠. 하겠지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 책을
써야겠다. 그게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어쨌든 기록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제가 대법원 판결로 공직을 마감하고 당시에 처음으로 했던 일이 사실은 이 기록들을 좀 짧게나마 계속 좀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기억을 좀 페이스북으로 올리고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몇 년 그게 조금씩 해서 한 200회 올리면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면은 뭐 몇 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그 페이스북 댓글에도 달렸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 말씀들에 힘입어서 제가 그러면은 바로 원고를 다 쓰자. 그래서 네.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한 그 검은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 사찰, 증거 인멸 이러한 그 정말 비열한 그런 실체를 고발하는 공공의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또 다른 한편에는 그런 그 권력 속에서 한 이 정말 공무원이 영혼을 상처까지 받아가면서 이 권력이 속박되어지고 그 속에서 결국 어두운 기억과 상처밖에 남지 않은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 사건이 사실은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 편하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계속 폭로 이후에도 뭘 길 가다가도 생각이 나고 그래 이런 걸 좀 떨쳐야 되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책을 쓰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폭로한 그 순간부터 멈춰버린 자신의 어떤 인생의 시계바늘을 힘차게 돌리고 싶었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과 상처와 대면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담아놓고 저는 그것을 여기 책에 다 담아놓고 네.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제 심정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책의 그 독자평 이런 걸 좀 보니까는 뭐 평가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책 내용을 좀 얘기하기 전에 이 리뷰를 한 분이 올렸네요. 보니까는 한 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추악하며 비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읽는 내내 열받아서 책을 덮고 싶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책이었다라는 리뷰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생계를 책임진 가장으로서 너무 하기 힘든 일을 해주셨어요.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장 전 주무관의 용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많은 돈 못 들여 미안합니다. 독자들은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 원고를 사실은 이제 최초의 원고부터 본 사람이죠. 어째 보면 제가 쓰다 보면 이걸 누구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이프한테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그때부터 이제 이 원고부터 아는 사람인데 책이 나왔을 때는 이제 좋았죠. 아무래도 책으로 이렇게 딱 엮어져서. 그런데 원고보다 좀 이게 원고 분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출판사에서 그래서 좀 뭐 몇 가지 좀 편집된 날라간 얘기들이 있죠. 근데 한 게 아쉬운 얘기가 이건 사건과 관계 없어서 삭제가 됐는데 책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 지금도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결례를 무릅쓰고 꼭 궁금한 게 있다고. 근데 뭘 물어보시냐면 자전거 찾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전거가 사실은 증거인멸 기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집이 가까워서 자전거를 찾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자전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자전거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원고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분량이 원고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그게 없어졌네. 이제 와이프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 잘 됐고 해서 좋아했고요. 애들은 뭐 제가 이걸 책을 쓰고 책을 내놓으니까 지금 작은 애는 뭐 아빠가 책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도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아빠는 공무원으로 나오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본인보다 가족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압박과 고통도 상처, 있을 텐데 고통이 제가 고마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또 힘들 텐데 예. 그런 내색 없이 애들도 잘 지냈고 와이프도 그런 내색 힘든 내색 안 하고 잘 지금까지 네. 있어서 예, 행복하게 있었습니다. 예. 너무 고맙죠. 책을 써야겠다라는 계기와 동기 이건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책을 쓰면서 못 쓰겠다. 막힐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써야 될까? 또는 이걸 이대로 다 드러낼 것인가? 뭐 이런 망설임, 이런 대목도 있었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죠. 맞죠. 네. 예, 있고 뭐 감정이 복받치는 부분도 있고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손발이 오글거린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예, 5천만 원을 받아서 들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해서 그런 걸 쓸 때 참 부끄럽죠. 부끄러운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니까. 예. 예. 그리고 감정이 또 제가 여기에도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저희 엄마 시골에 계신 어머니 칠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 일들도 가끔씩 있었는데 여기는 한 번만 기록을 했지만 예, 그런 걸 다시 떠올릴 때 참 예, 감정이 북받쳤는데 이 책에는 그게 충분히 잘 어떻게 기록됐는지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책을 예,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읽으신 분들이 그 부분에서 본인도 울컥했다고 예, 그런 트위터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오는 걸 보고 고맙다고 제가 답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책을 쓰면서 울컥하고 울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펑펑 울진 않지만 예, 코끝이 시큰해지죠. 예, 그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이걸 읽으신 분들이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아서 예, 참 고맙습니다. 책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100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들에게 타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든 안중에 없었다. 한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몰락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부하 직원을 철저히 이용했다. 참으로 사악하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개 소모품처럼 보였을지 모를 일이다. 라는 표현을 또 쓰셨던데요. 독자들이 읽으면서 같이 정말 감정이입하지 않을 수 없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른 뭐 어떤 회사든 공무원 조직이든 어디든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서 각자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예. 그 대화록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소설처럼 예. 이제 술술 잘 예, 읽히게 소설 되거든요. 예, 재미있죠. 네, 재밌게 읽히는데 근데 이 대화록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분명 한 2, 3년은 더 된 얘기인데 그렇죠. 예. 분명히 기억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뭐 그때 메모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때 하신 말씀들을 미리 녹음을 하셔서 정리를 한 건지 녹취가 그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 녹취가 안 된 것은 생각나는 대로 잊을 수 없는 얘기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 물론 그 어떤 단어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다 기억하지 네, 못하지만 네, 아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분명히 재구성해서 기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 사람들하고 수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뭐 1시간 이상 나누고 2시간도 나누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잊을 수 없는 얘기들 그것만 기록된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기자들은 취재 목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억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이제 그 대화가 나오면 기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대화하면서 잘 그런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고 나서 잊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이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라면 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뭔가를 은밀한 제안을 하고 기억 하나하나가 다 남겠죠. 뭔가 그 불법적인 뭔가를 진행하고 그러면 이건 대화라면 기억에 안 남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모든 대화를 다 지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예. 여기에는 제가 기억나는 얘기들
그렇게 위주로 썼습니다. 예. 그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제2의 장진수 주무관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2의 장진수가 되면 안 되죠. 네. 어떤 결론이든. 그런데 이미 불법에 가담했거나 분명한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뭐 거기에서는 양심 선언을 해볼 수 있는 생각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네. 예.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예. 제가 글쎄요 공무원분들 다 일 잘합니다. 예. 저보다도 다 잘하고 저도 일하는 거는 다 선배도 공무원들한테 배운 거고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굳이 하자면 제가 못했던 것들 뭐 저는 이렇게 거부하지 못했거든요. 예. 시키는 대로 다 따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고 마냥 시키는 대로만 100% 따르는 게 마냥 옳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좀 가졌었으면 좋겠고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고 모든 일에 그리고 만약에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 사실 저도 가끔씩은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의견 제시를 해도 결국에는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 밀어붙이면 따른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호하게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글쎄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실 그러한 것이 사실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조직의 발전이 조직에 되겠죠. 이제 순응하게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음습한 업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정상적인 정부 조직법에 따른 정부 조직이 진짜 어떤 암흑가의 조직처럼 일하면 안 되죠. 예. 블루게이트, 불법 사찰, 증거인멸 그 진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블루게이트 저자 장진수 전 주무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뉴스의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털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이 만드는 취중진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진수 전 주무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이런 질문 하나 또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 그 세월호 참사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그겁니다. 300여 명의 이 사상자들을 낸 이 사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들 갖는 의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 국가인가? 어떻습니까? 그 장진수 전 주무관도 이 사건, 이 참사를 보면서 많이 같이 분노하고 힘겨운 시간을 같이 보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힘들어서 정말 그 뉴스를 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 네. 이 세월호 참사와 민간인 불법 사찰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국가의 공통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공통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입니다. 네. 왜 그랬느냐 지금 그것을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것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고요. 왜? 그리고 뭐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느냐부터 해서 그리고 해경의 조치도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뭔가를 감추는 듯하고 뭐가 편집됐다 그러는 듯 그런 뉴스도 그렇죠. 보고 하니까 예. 왜 이렇게 자꾸 뭘 감춰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민간인 사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고 감춘 거 아닙니까? 네. 사찰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한 일을 이렇게 감추는 이런 거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하루빨리 어떻게든지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모든 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예.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 참사 직후에 이 참사를 이제 그 실종자들을 구조해야 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또 국민들은 이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많은 또 실망들을 하고 분노를 했었습니다.
국가의 재난관리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존재하지 못했던 거고 그것이 사실은 뭐 불법 사찰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호하는 자기의 기능, 임무를 수행조차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할 능력도 없는 거죠 지금. 예. 공무원들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예.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고 네. 뭐 국민을 보호하는 네. 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호해야 할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 임무를 방기하거나 또는 불법 사찰과 연결해서 보자면 그 국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고 예. 그러면서 뭐 정권의 안위에 해가 되는 그런 말을 못 하게끔 네. 막고 그랬던 게 예, 불법 사찰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세월호 참사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 북콘서트에서 보니까 시민들이 주무관님한테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정권이 바뀌었다면 뭐 대법원 판결도 바뀔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주무관한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죠. 네. 예, 네. 그래서 시민 단체 쪽에서 이제 장진수 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 단체 쪽에서는 이제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출범을 했는데 그때도 주마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정말 놀랍고 고맙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꾸려졌다는 소식을 저도 나중에 이제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이 책에는 증거인멸 사건이 위주로 다뤄져 있고요. 예,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불법 사찰에 대해서 책이 한 권 더 있는데 그건 한국일보 법조팀에서 썼던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 책을 쓰신 기자분 7분인데 책의 인쇄 수익금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분들이 기자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뜻을 한번 서로 의사를 전달해 보니까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결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글쎄 너무 감사한데 이게 이제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개인 장진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2의 장진수를 막자라는 모임의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취지가요. 저를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이 불법 사찰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현재 몇 가지 고발이 진행돼 있는 상태가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수사를 촉구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그러면서 이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이제 모임입니다. 이게 예. 네, 그리고 그 월요일에 북콘서트 끝나고 나서 시민 한 분이 주머니한테 주머님 딸에게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썼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편지는 이제 2장이었고요. 2장짜리 편지였는데 손수 만드신 잼하고 같이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편지 내용을 아빠는 좋은 사람인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아빠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따님에게 그 편지를 보내주신 아직은 그런데 지금 언제 보여줄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직 못 보여줬군요. 지금 봐도 좀 이해를 못. 그런 부분도 있고요. 딸이 정확하게 몇 살이죠? 5학년, 3학년인데요. 또 그런 부분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도 있어서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될 때 보여주면 더 좋겠다. 5학년 정도면은 조금 더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출간했는데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장진수 전 주무관께도 책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이것의 실체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게 개인 바람일 것 같은데 그것입니다. 많이 읽어주시는 것. 많이 읽히는 것과 별개로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들요. 그냥 제가 이제 누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혹시 이 사건의 몸통 이명박 전 대통령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제가 그분들
한테는 읽지 마라 그랬어요. 알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왜요? 상당히 머리 아프실 텐데 이거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읽어보셔야죠. 읽어보시고 반성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느끼보시고 그러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책을 한번 저기 자택으로 보내시는 자택으로 한번 배달하나 뭐 책값 안 받겠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또 혹시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뭐 진경록 과장이나 이런 기자만이나 뭐 알아서들 하시겠죠. 그분들은 제가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2의 장진수가 되지 않으려면 꼭 봐야죠. 그리고 장진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도 꼭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속 좀 보였나요, 제가? 이렇게 모두 보시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보면, 물론 제 심경도 보시겠지만, 그때 MB 정권의 권력자들이 저한테 어떤 일들을 했고, 뭐 또 사회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낱낱이 좀 느끼실 수 있죠. 보셨죠? 네. 이 책, 그런 부분도 느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책에 대해서 뭐 자세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실은 다 얘기를 해버리면 책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읽은 독자들에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 또는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읽어보신 분들은 뭐 그냥 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요. 거짓으로 덮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의 그 실체, 뭘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했어야만 됐을까.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요. 제가 여기 책에도 제가 사실은 짧게 썼지만 그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어떠한 논리든 이 전제가 그렇다면 그 위에 다른 논리들은 다 필연적으로 거짓으로 기결이 됩니다. 당시에 자신들의 치명적인 결함, 뭐 실정도 있었어요. 뭐 저는 쇠고기 수입 이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지적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적당한 거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순 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는 과정이 이 사찰과 나중에 뭐 이어졌던 뭐 국정원 댓글 사건들도 있고 쭉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보는데요. 거짓 덩어리, 그것을 거짓 전제, 이들이 과연 어떤 거짓 전제를 내세우고 있는지 책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가 되기 위해 짓눌렸던 인생의 시계바늘을 다시 힘차게 돌리기 위해 그리고 부정한 권력에 의한 불법과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진수 전 주무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으로 전화 주신 후에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탈남 시즌3 금요일 순서 사회부 기자들의 리얼 토크쇼 취중진담 6월 둘째 주 방송을 이것으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온 장진수 전 주무관 그리고 강민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경준,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